안녕하십니까. 인월 경금 일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월에 태어난 경금 또는 경금이 인월에 태어났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일주로서는 즉 인월에 태어났다는 말은 편재가 등량한, 즉 목이 왕성한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주는 절지입니다. 하지만 재성이 등량한 상태라서 일주는 약하고 재성이 강한 것이 경금 일주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월의 경금을 알고자 하면은 인월이 갖고 있는 환경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월이라고 하면은 2월달입니다. 절기상으로는 입춘과 절기가 들어있고, 또한 뭔가 봄, 뭔가 시작하는, 즉 생명, 목이 생명이 시작하는 시기. 그렇지만 아직은 겨울에 추위가 조금은 남아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인월, 즉 인목에는 무병갑이라는 이러한 지장간들이 소정되어 있는데, 무토는 양토의 장생지로서, 또 화는 인호술 화국의 장생지로서 소정이 되어 있고, 갑목은 목이 당황절, 목왕절이기 때문에 걸록지로서 갑목이 이렇게 무병갑이 소정되어 있습니다. 일주는 앞으로 이 영향을 어떻게 받느냐, 이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일주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일주는 금이지만 원령은 목입니다. 금이 목을 극을 한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인월의 경금이란 말은 지지에 소장되어 있는 무토와 병화 그리고 갑목의 쓰임을 어떻게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경금의 역할이 각각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월의 용신을 취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경금은 인월이라고 하면 절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가 약하기 때문에 토로서부터 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목은, 인월은 목왕절이기 때문에 토 또한 목의 극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더 인월은 아직은 한토, 즉 뭔가 차가운 계절입니다. 그래서 차가운 토로서는 금을 생하는 것이 어려운 환경입니다. 따라서 용신을 취하는 방법은 병화용신을 취해서 화를 따뜻하게 하여, 화가 토를 따뜻하게 하여 그리고 금을 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반국, 반성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일주로서는 관인 상생을 할 수 있는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병화의 쓰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물론 인월의 경금이라고 해서 꼭 병화만을 용신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병화를 용신으로 쓰는 사주격국과 그 다음에는 병화를 용신으로 쓰지 않는 격국으로 나눠 본다면은 앞으로 뒤에 제가 사주를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병화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와 그리고 병화 이외에 다른 십신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에는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이 인월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일주는 뿌리를 잃었고 근이 없는 상태지만 좌우에 인성이 이렇게 왕성하게 있습니다. 무토와 지지에 또 진토, 축토가 있어서 일주를 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목화가 왕성한 계절이기 때문에 일주로서는 약간 약하다고도 볼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 토가 금을 생할 수 없는 첫 번째 여건은 토가 한토기 때문에 아직은 금을 생하지 못하는데, 인중의 병화와 인호 화국을 이루게 되니까 이 토를 온난하게 하여서 금을 생해 주니 일주로서는 즉 재성과 관성을 동시에 용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인성을 생해서 인성은 다시 일주를 생하게 되니까 명주에게는 사주 주인공으로서는 즉 재성과 관성에 대한 역할을 다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렇게 용신을 쓰임이 나타난다면은 사주 주인공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명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하여 행운이 목과 화운으로 이어진다면은 30년씩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대운을 누릴 수 있는 주기가 있기 때문에 부와 명예를 함께 누려갈 수 있는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일주가 신령은 하였지만 비겁이 좀 더 태다한 상태입니다. 비겁이 지지에는 유금과 신금 그리고 진토의 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주는 신령은 하였지만 비겁이 왕성해서 일주는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더더욱
병화를 용신으로 쓰고 있지만은 병화는 지지에 지금 소장되어 있는데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더구나 일주가 태양함에 따라서 편관칠사를 꺼내서 용신으로 사용한다면은 더욱더 쓰임이 크게 있겠지만 지지에서 이렇게 충을 받는 상태입니다. 물론 충을 한다기보다는 충을 오히려 받아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비겁이 많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목을 극제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목에 소장되어 있는 무토와 병화, 간목을 다 꺼내 쓸 수 없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용신은 병화가 아닌 신금 속에 있는 임수, 개수에 있는 진토에 있는 개수, 즉 신진수국을 이루게 되니까 오히려 수를 용신으로 써서 일주를 설계하게 됩니다. 이 또한 이렇게만 된다면은 사주 주인공은 금이 수의 쓰임을 가져갔기 때문에 금수상청 또는 금백상청이라고 해서 명주가 굉장히 총명하고 지혜로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병화, 즉 병화를 용신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역할에 있어서는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고 어떤 총명함, 지혜를 발휘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겠으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결과, 그것으로서 이루어지는 결과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보니 재성이라든지 관성의 역할을 누리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경금이 인월에 생겼는데 지지에 진토와 유금을 두었습니다. 더군다나 을목이 투출해 있으나 경금과 합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없애주는 것이 일주로서는 조금 더 다행스러워 보입니다. 병화가 투출했습니다. 인목에다가 자기 장생을 두고 수목화를 다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경우에는 병화의 쓰임이 재성을 끌고 오는 것은 물론이고 수기 유통까지 이루어지게 되니까 굉장히 사주의 흐름이 목화토금수의 운행이 굉장히 순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면 두루두루 평안함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크게 어려움을 당한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대발나는 경우는 또 없겠지만 그렇더라 하더라도 사람이 흉과 어떤 길흉에 있어서 그렇게 큰 어떤 도저장단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주 주인공으로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병화의 역할이 수, 목, 화, 토, 금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인성과 식상과 재성 그리고 인성과 일조로 가는 역할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로서 굉장히 훌륭하게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기유통이 이렇게 잘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사주 주인공 또한 평안하고 무난하고 무탈한 어떤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천간으로는 경금과 신금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지지로는 인호술 화국의 화가 강성한 경우입니다. 편간칠살이 재당살, 즉 재성과 관성이 합세해서 일주를 굉장히 극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라면은 식신, 즉 투출한 임수로서 이 화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용신이 되어야 할 화를 오히려 식신으로서 제살해야 되는 경우인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 임수가 투출해서나 지지에 어디다 건을 두지 못하고 실령실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임수마저도 지지에서 오히려 극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되어서 용신의 역할마저도 부족하게 되었다. 지지에 화국을 이뤘을 경우 이것을 대적하지 못하게 된다면 일주로서는 재성과 관성의 역할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만큼 또한 인성 또한 재성과 관성의 합세해서 오히려 일주를 극제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로서는 믿고 의지할 공간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식상이 투출해 있으니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으로서 뭔가 얻어갈 수는 있겠으나 지지의 상황이 식상 또한 무건, 실령실제했기 때문에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도 큰 결과를 얻어내기는 아주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주 주인공에게 나타나는 것은 가장 특징적인 것은 즉 재관을 누리지 못하니 그나마라도 식상의 역할로서 자기의 역할을 찾아가야 된다. 여기서 근데 이 하나로 이 식상 또한 절지에 앉아있는 모습을 본다면은 식상의 역할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사주 주인공은 굉장히 뭔가 불리한 환경에 많이 놓이는 경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경금이 지지에 축토를 두고 있습니다. 축토와 진토를 두고 있는데 일주로서는 병화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 즉 관살이 혼잡하게 투출되어 있는 경우를 알 수 있습니다. 대체로 오행이 일간은 관살이 혼잡한 경우를 반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금 일주만 유일하게 관살이 혼잡되더라 하더라도 그 쓰임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병화의 역할과 정화의 역할은 각각 조우를 하는 역할과 그리고 용금성기, 즉 금을 다듬어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경우는 관과 살의 역할을 일주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이 경우는 부기를 함께 누려갈 수 있는 경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화가 치열하지 않도록 토가 인성이 있어서 화를 또한 설계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은 관인 상생하는 모습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격국을 이룬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일주가 지지에 어디에도 뿌리를 주지 못했습니다. 건을 실지한 상태인데 다만 일주가 기대하는 것은 비견한 급제에 신강급제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주가 신양한 상황이므로 특히 목화, 즉 재성과 관성이 재당사를 이루어서 일주를 급제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토가 있어서 관성을 인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배열상으로 좀 바뀌어 있지만 기토 또한 투출했지만 조열한 상태입니다. 조토로서 경금을 생하지 못하는 역할이 있어서 일주는 인성의 역할마저도 기대하지 못하니까 오로지 급제의 역할만 기대하는 상황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급제 또한 자기 자신도 이미 절지에 앉아 있기 때문에 신약 사주가 제다 신약 또는 뭔가 관성에 의해서 재성과 관성에 의해서 일주가 가장 신약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용신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데 제가 몇 가지 사주를 보면서 경금이 인월에 생했을 때 병화를 용신으로 쓸 수 있는 경우와 그리고 병화가 아닌 임수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 임수나 개수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 그 다음에 토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 그 다음에는 일주, 즉 비겁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비겁을 용신으로 쓰고 특히나 인성에부터 이렇게 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살펴본 명적 가운데서는 가장 조금 열악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이 되어버리면 더구나 이 경우 또한 식상마저도 없고 재성과 관성을 직접적으로 일주가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또 특히 인성까지도 일주를 생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일주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경금이 인월에 생했을 때 용신을 어떤 용신을 쓰느냐에 따라서 일주가 누려가야 하는 부기영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용신을 쓰임을 찾는 것 또한 이것만 보더라도 사주 주인공에게 누려질 여러가지 부기의 환경을 함께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